뉴스다 권명관 오은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도 의미가 있는 주제예요. 이 얘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기도 아니죠.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난 6월 말에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뉴스가 뜨자마자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받은 그 뉴스의 제목이 보통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핵심은 뭡니까? 근로기준법에 네. 제6조의 2항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아, 신설되는군요. 예, 신설되는 건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 이건 뭐하네요, 뭐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메신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이 더불어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을 갖고 왔는데요. 2016년 4월 설문 자료입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연결되면서 더 편해졌느냐 아니면 더 불편해졌느냐라는 응답에 매우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 그리고 약간 불편하다가 46.7%, 그러니까 62.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메신저나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일상적으로 한다가 열에 한 명입니다. 9.2%, 그리고 자주 한다가 21.9%, 가끔 한다가 무려 56.8%로 조사됐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10명 중 8명 이상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일을 한다는 사람은 27.1%였는데요. 2시간 넘게 또 마찬가지로 초과 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0.1%였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가장 피해를 받냐라고 하니까 대답이 수면이었던 거죠. 업무 외 시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했을 때 수당을 받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매일 이러고 삽니다. 저도 그럽니다. 매일 뭐 저도 밤 9시 이후에도 연락 오고 아침 7시, 6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요. 11시, 12시에도 연락 와요. 라고 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뭐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뭐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스마트 기기는 요즘 동시에 여러 군데 울리잖아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그러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제 사실 LG U+가 이제 일부 팀에 한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맞아요.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4월 23일 날 이제 LG U+의 야밤 업무 카톡 금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밤 10시 이후에 부하 직원에게 업무 카톡을 보내거나 휴일에 업무 짓을 한 상사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을 하겠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LG U+ 직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뭐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뭐 한번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건 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시도 좀 해보고 하나씩 밀당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야죠. 사실 말이죠. 카톡에 보면 숫자가 표시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맞아요. 세 명이서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제가 보낸 메시지를 누군가 한 명이 읽으면 2로 바뀌고 그쵸. 그다음 1로 바뀌고 그다음에 다 읽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몇 명이 읽었다. 누가 다 읽었는지를 꼭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까? 대학에서 매년 발생하는 문제인데 초창기에 왜 신입생들 공기 잡겠다고 선배들이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배들의 멘트가 이겁니다. 너 왜 읽었으면서 답장 안 하냐? 정말 진짜 말이죠. 그거 스트레스가 말이에요. 이거 카카오에서 그 숫자 보여주는 기능 없애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카톡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했더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실무자가 말이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위챗에서 말이죠. 이 기능이 없어요. 페이스북이 인수한 왓츠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 기능을 안 넣냐 했더니 그게 뭐가 중요해? 애플의 아이메시지 메신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를 해줄까 말까 물어보죠.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 가족 관계, 그리고 직장, 그 상사 이 사이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왜 읽었는데 대답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기능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역시 보니까 이 카톡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면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는 아니다. 네. 여기 이제 유럽에서는 먼저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독일은 2012년부터 이제 안티 스트레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바로 이어지는 건데 네.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자는 겁니다.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는 퇴근 30분 이후에 회사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이 모두 다 차단이 되고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회사 이메일을 발송을 좀 금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 좀 법안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도대체 그 무슨 일을 시킵니까? 퇴근 뒤에. 왜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 무슨 일을 시키세요?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그냥 업무 사례방에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직장 상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일을 안 시켰다 이거야. 이제 보통은 이메일 정도 확인하라라는 이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데 잠깐 한 10분이면 해결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야 지금 파일을 만약에 가져갔어요. 모르고 가져갔어요. 근데 저 파일을 지금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해. 예. 그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는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터졌건 뭐건 가족과 보내는 개인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인식을 거죠. 바꿔 나가는 거다. 그건 동의하겠어요. 저도 거긴 동의를 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말이죠. 또 권리 비슷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잊혀질 권리. 2014년이었어요.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 그 스페인에 있었던 변호사 뭐 곤살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구글 검색하다가 본인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어떤 기사의 URL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요 내용을 좀 삭제해달라고 구글한테 요청을 했는데 구글이 그걸 반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소를 했고 스페인 법원이 이거는 삭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요 얘기를 뭐 굳이 오늘 얘기하면서 같이 한 이유는 결국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다뤄보자라는 요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내가 이제 부장급이다 또는 그 이상급이다 맞아요. 하면 실제로 야 이거 그런 내가 거 이거 있어요. 보내면 괜히 이것도 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고민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팀장도 부장도 과장도 결국은 그 윗사람한테 이런 걸 받거든요. 그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보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지 않겠냐. 저희가 계속 직장 상사 이야기, 뭐 직장 후배, 직장 관계에서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도 퇴근 이후에 교사들한테 이렇게 부모들이 뭐 물어본다거나 뭐를 좀 부탁을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좀 등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식이 좀 바뀌어서 이런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밝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그렇네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 이 참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이렇게 너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하시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도대체 그 무슨 일을 시킵니까? 퇴근 뒤에. 왜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 무슨 일을 콕 시키세요?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이거 알았어요. 자,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는 일을 시켰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딱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직장 상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일을 안 시켰다 이거야. 저희 그냥 업무 사례방에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 야 지금 이건 내용 봤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아니, 직장 저는 상사가 그런 말을 던지면 이게 이해가 안 부하 되는 게 직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긴장을 해야 되는 이슈인지 조금 회식하자고 예. 해놓고 나 짜장면 시킬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티타임 녹화 역사상 저희 목소리 가장 크지 않습니까?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죠? 휴가지에 가 있어도 다 연결돼요. 그죠? 휴가가 멀리 외국 나가 있는데도 카톡이 오지 않습니까? 카톡이. 참 난감해요. 이럴 때 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그래서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스마트폰 두고 갈 생각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좋은 데 갑니까? 아니요 그냥 뭐 휴양지로. 예. 아니 누가 일 시킬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일 시킬 난 사람이 지금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왜 그걸 두고 가는지. 아무튼 뭐 두고 가시든 갖고 가시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한마디로 온라인에 남아있는 나의 과거 굳이 뭐 나의 옛날 여자친구가 다시 검색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검색이 이런 되나요? 얘기죠. 옛날 여자친구가?
굉장히 오래전이라 인터넷이 나오기 전 시절이라 아마 검색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예를 들어도 그런 걸 들어서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이제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여러 명이 다 있는데 부장이 거기서 농담을 한다 그럽니다. 퇴근 이후에. 아재 개그를 이제 채팅방에서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럴 때는 아 재밌네요. 크크크 재밌네요.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 보내주면은 삐져가지고 그 다음날 말도 안 걸고. 그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팀원들이랑 친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에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네요. 주말에 말이에요. 네. 주말에 꼭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꼭 그렇게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높으신 분이 이제 산 정상에 올라서 뭐 지금 밥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풍경 이렇다면서 그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를? 그런 분들에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소개를 시켜주세요.